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재유 역학 대표 문항 및 공식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재유 물리 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학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역학 총 6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에 대한 그 연습을 많이 해두신 분들은 역학 파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풀릴 텐데, 역학에 대한 유형인 정리나 아니면 기본적인 공식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 역학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역학을 맨 마지막에 푼다거나 아니면 역학은 이제 대충 넘어가고 뒤에 거에 좀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역학 정리 대표적인 문항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공식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최근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역학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선생님 왜 이 문제는 왜 이 유형이 없어요? 이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또 몇 가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유 기출문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그림만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은 정지에 있는 물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모든 힘의 합력이 0인 힘의 평형 상태, 즉 시카라노 쯔리아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그마 fx, x 쪽으로 향하는 힘을 다 합쳤을 때는 0이 돼야 되고, fy, y 쪽으로 향하는 힘을 다 합쳤을 때 역시 0이 돼야 되고, 시그마, 그리고 마지막 모멘트, 즉 힘의 모멘트 역시도 다 합쳤을 때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즉 X축의 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합쳐서 0이 되어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Y축으로 작용하는 힘, 즉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다 합쳤을 때 0이 되어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멘트, 물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성질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질이 다 합쳐서 얘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야 힘이 합력을 이루고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X축의 힘, Y축의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반면에 어떤 문제들은 이제 모멘트까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정답을 확실히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축, Y축의 방향의 힘을 이제 찾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힘을 분해하면 됩니다. 힘의 분해를 이용해서 X축으로 작용하는 힘,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시면 되겠고, 보통 세타가 나올 테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누시면 되겠죠. 세타가 없다 하시면 임의적으로 세타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 세타 혹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b가 3대 4대 5다라고 그러시면 세타를 잡아서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모멘트가 또 중요한데, 모멘트는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모멘트는 이 정의가 팔의 길이에다가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팔의 길이와 힘을 이제 곱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되느냐? 팔의 길이와 힘은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직이어야 되죠. 그럼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수직 성분으로 작용하는 성분들끼리만 곱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통 힘을 여러분들이 나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힘은 나누지 말고 보통 팔의 길이를 나누어서 X축, Y축으로 나누어서 힘이 X축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Y축으로 작용하는 팔의 길이만 곱하시고요. 힘이 Y축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X축으로 작용하는 팔의 길이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들을 문제를 한번 직접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2회 1번 문제죠. 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봉에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한다? 중력, W가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 1, 실 2, 그리고 실 3이 이렇게 각각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면 이쪽으로는 F1, 첫 번째 힘이 작용하겠죠. 작용하는 힘은 장력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F2, 또 이쪽으로 또 F3가 작용할 텐데,
그럼 이때 오모리, 추라고 하는 것의 질량만큼이,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했고요? mg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mg만큼이 F3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보시면 우리 X축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X축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나 당기는 힘은 없습니다. Y축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보시면 위쪽 방향으로는 F1 플러스 F2가 작용할 거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F3 즉 mg와 그리고 W가 작용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멘트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Y축으로 보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모멘트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 모멘트를 잡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회전축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어디를 잡아도 계산은 됩니다. 답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푸느냐 어렵게 푸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찾으나요? 바로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 중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편한 쪽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상에서는 이 F1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F2가 얼마인지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잡으셔야 되느냐? 바로 이쪽 F1이 작용하는 이쪽을 회전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회전축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회전축을 여기로 잡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회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F1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F1의 쪽에 이제 회전축을 줘야 F1은 더 이상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F1 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F3 이쪽에 의해서 이쪽 시계 방향의 모멘트, W에 의해서 또 시계 방향의 모멘트, F2에 의해서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0.3m 떨어진 곳에 이제 mg, F3가 있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1.2m의 정중앙이니까 0.6m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가 있다? W가 있고요. 그리고 1.2m 떨어진 F2가 어디 작용하고 있다? 위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축 방향의 힘과 모멘트의 힘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찾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2023년 1회 1번 문제죠. 이거는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느냐? Y축 방향의 힘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삼각형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으면 자, 이쪽이 60도가 되겠죠. 60도가 되니까 우리 이 장력의 크기를 T다라고 했을 때, 실은 지금 다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고, 다 길이도 똑같고,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크기의 힘, T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T라고 하는 힘 중에서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X축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T 코사인 60, 위쪽으로는 T 사인 60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 sin 60이 몇 개가 있느냐?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여기에 셋. 즉 3개가 되면서 3t sin 60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 여기에 작용하는 질량, 즉 m에 관한 중력, mg와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해보시면 우리는 뭐한다? 이 t, 장력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22년 2회 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차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힘들이 지금 여러 개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나누는 것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는 T1, 이쪽 방향으로는 T2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X축, Y축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자, 그럼 T1에 얼마죠? 사인 60도. 이쪽은 T1에 코사인 60도. 이쪽은 이렇게 T2 사인 30도, T2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mg가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x축 방향의 힘은 T1 코사인 60과 T2 코사인 30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y축은
T1 사인 69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플러스 T2 사인 30도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풀어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T2의 크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구하셔도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필요 없는 것은 T1이니까 T1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T1에 X축 요식에서 T1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T2에 대한 항만 남고 그리고 mg에 대해서 정리가 될 테니까 네,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모멘트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훨씬 빠르고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22년 1회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역시도 어떻게 된다? 힘의 T1이다, T2다 라고 보시고 얘네들을 X축, Y축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T1 사인 60 T1 코사인 60 그리고 T2 사인 45도 T2 코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 역시도 x축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T1 코사인 60과 T2 코사인 45도가 같을 거고요. 그럼 y축으로는 T1 사인 60과 T2 사인 45도가 mg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45도가 나오면 땡큐한 게 45도, 코사인 45도와 사인 45도는 같죠. 그래서 얘를 바로 대입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1을 찾든 T2를 찾든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다. 혹은 질량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1년 2회 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자, 실제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봤던 문제들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이 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봤으면 어떻게 된다? 장력 T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질량이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mg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각도가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를 찾으라고 하네요.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사인,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T 코사인 45도, T 사인 45도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럼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 물체에 대해서 X축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Y축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X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된다? T 사인 45도가 무엇과 동일해야 되느냐? F와 동일해야 되고요.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T 코사인 45도가 무엇과 같아야 된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와 같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45도는 땡큐한 게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F와 mg도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F를 mg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도 찾아야 된다? 요 세타가 들어가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멘트도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회전축을 어디로 잡을 거냐? 회전축을 잡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회전에 영향을 못 준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을 거냐? 지금 T가 45도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T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또 힘이 X축, Y축으로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가 제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힘을 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치, T가 작용하는 여기 위치, 회전축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은 바로 이 mg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이 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힘과 팔의 길이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이 힘을 요 막대에 비해서 X축으로 Y축으로 나눌 거냐 라고 보시면 계산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나눈다? 요 막대, 즉 팔의 길이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mg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연장선과 회전축과의 수선의 발을 그립니다. 수선의 발, 즉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얘가 바로 이 mg와 수직인 팔의 길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L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F는 어디로 작용하고 있죠? F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F는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요때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회전축과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 F의 8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전체 L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mg는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느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모멘트 2분의 L 사인 세타에 mg가 곱해지면 되겠고, 이것은 뭐가 같다? L 코사인 세타에다가 F가 곱해진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간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mg와 F가 같다라고 하는 위에서 식의 힌트가 있으니까 서로 약분을 해주고, L과 L을 이렇게 소구를 해주시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